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치업 기초 강좌 2강 도형을 그리는 여기에 있는 10가지 기본 도형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아래쪽에 여기 푸시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기본 형태, 부피가 있는 형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을 통해서 수업 자료 파일을 받아 주시고요. 1강은 화면 구성이랑 여러 가지 설정들을 우리가 하느라고 조금 지루하고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작업 공간 상에 직접 모델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객체 선택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객체 위에서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클릭해서 선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면도 클릭하면 이렇게 면도 따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객체는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내가 어떠한 객체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가 표시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내가 여러 개의 객체를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여기 키보드에 컨트롤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 도구 옆으로 플러스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선택 추가하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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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계속해서 선택을 추가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추가하셨다면 내가 어떠한 객체, 예를 들어서 이 선과 이 선, 그리고 여기에 면은 선택해서 내가 다시 한번 빼주고 싶다 할 때는요, 키보드의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선택 도구 옆으로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선택 빼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 클릭, 클릭 하시게 되면 선택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선택 추가와 빼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키보드에 Shift를 한번 눌러볼게요. Shift를 누르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선택 도구 옆으로 플러스 표시와 마이너스 표시가 동시에 뜨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선택되지 않은 객체를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선택돼 있는 객체 중에 클릭하시면 선택 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계신다는 의미는 선택 추가와 빼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버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윈도우 영역 선택과 크로스 영역 선택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를 수업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일단 선택 방법 중에 영역을 만들어서 그 영역 안에 들어온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윈도우 영역은 왼쪽 구석점에서 오른쪽 구석점으로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네모를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윈도우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크로스 영역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 구석점에서 왼쪽 구석점으로 이렇게 영역을 그리시게 되면 점선의 네모 영역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크로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윈도우 영역으로 이렇게 네모를 그렸다 했을 때는요, 윈도우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를 그렸을 때 이 영역 안에 완전히 포함된, 완전히 들어온 객체만 선택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로 윈도우 영역 선택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 선과 요 선은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죠.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교차하기 때문에 선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완전히 들어온 것만 선택에 포함시켜 준 겁니다.
자, 반대로 크로스 영역 선택 같은 경우는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영역을 잡아 볼게요. 자, 크로스 영역은 윈도우 영역과는 다르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아 주시게 되면 크로스 영역을 이렇게 제가 잡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선택에 요것도 요 두 개의 선도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 영역 선택 같은 경우는요, 우리 조금이라도 이 영역 안에 살짝 걸친 객체는 전부 다 선택에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크로스 영역 선택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영역, 크로스 영역 선택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스케치업만의 좀 특이한 선택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더블 클릭과 트리플 클릭입니다. 먼저 더블 클릭은요, 여기 면을 더블 클릭, 따닥 하시게 되면 면을 이루는 모서리 선이 함께 선택이 되게 되는 거고요. 선을 더블 클릭, 따닥 하시게 되면 선과 만나 있는, 그러니까 모서리를 이루는 두 개의 면이 함께 선택되게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객체와 연관된 객체를 함께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리플 클릭 같은 경우는 매우 자주 쓰고 중요한데요.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객체를 다 선택에 포함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무 데서나 트리플 클릭을 따다닥 하시게 되면 여기 정육면체는 모든 면과 선이 다 연결이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선택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따다닥 트리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는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네모까지 선택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연결하시면 따다닥 이제는 이 도형까지 선택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중요한 것은 전체 선택을 하는 트리플 클릭, 따다닥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윈도우 선택 영역으로 객체를 이렇게 한 번에 잡으실 수도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긁어서 특정 객체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윈도우로 영역을 긁으면 선택된 상태에서 윈도우 영역에 들어온 객체를 함께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눌러서 여기에 있는 선택된 객체를 이렇게 영역을 잡으셔가지고 선택을 빼주실 수도 있고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영역을 이렇게 잡아서 선택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컨트롤 누르고 따다닥 하시게 되면 또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는 거죠. 숙달될 때까지 꼭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히 객체를 지우는 방법 알아볼게요. 내가 지울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냥 키보드에 딜리트를 누르시게 되면 객체는 지워지게 됩니다. 여기 면에서 따닥 누르시면은 면과 선이 함께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시면은 객체는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따다닥 딜리트, 따닥 딜리트. 클릭하면 면만 잡히니까 면만 따로 지워질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드로잉 도구 10가지 써보도록 할게요. 툴바에서 여기 그리기 드로잉 도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그리기 도구 10가지를 꺼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라지 툴셋에 10가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2023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지금 이 모양이 조금 예뻐졌어요. 만약에 2023이 아니라 2022 버전 이하 쓰시는 분들은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을 그리는 도구 라인입니다. 단축키는 L 누르시게 되면 발동이 됩니다.
선을 그리는 거는요, 일단 두 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선을 그리고자 하는 위치, 첫 번째 끝점, 그리고 두 번째 끝점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클릭하시면 선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선 명령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다 그렸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다 그렸다 하시면은 이쪽 제일 위에 Select,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선택 버튼의 단축키인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명령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시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빨간색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초록색이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파란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X축, Y축, Z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라인을 그리시다가 빨간색이 됐을 때는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있다. 클릭. 초록색이 됐을 때는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있다. 클릭. 이렇게 파란색이 떴을 때는 Z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선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길이, 예를 들어서 2000이라는 특정 길이의 선을 그리시고 싶다면 선 명령어 발동하시고요, 선의 시작점, 첫 번째 점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이 찍힐 위치, 두 번째 점이 찍힐 위치의 방향을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방향만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2000이라고 입력하시고 2000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방향 갖다 놓으시고 2000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있는 방향으로 2000만큼의 길이를 가진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축에 평행하게 방향으로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특정 길이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이렇게 초록색 방향으로 평행하게 방향 지정한 상태에서 특정 길이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파란색으로도 방향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특정 길이 입력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X, Y, Z축 방향으로 똑바르게 특정 길이의 선을 그리실 수 있는,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자유곡선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요거는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자유곡선 프리핸드 눌러주시고요, 그냥 자유롭게 곡선을 그리고자 할 때 쓸 수 있고요, 첫 번째 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곡선을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시고, 선을 다 그리셨다 하면은 클릭한 상태를 딱 떼시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곡선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리시고 놓으시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입니다. 단축키는 R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사각형이 두 개의 구석점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클릭하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R,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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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게 되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를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R,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요, 상대 좌표의 개념으로요, 내가 찍은 이 첫 번째 점으로부터 X축 방향의 거리와 Y축 방향의 거리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입력하고 콤마 입력, 수치 콤마 수치 입력해 주시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사각형을 그릴지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요, 1500에 3000짜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1500 콤마 3000 입력하시고 엔터를 이렇게 치시게 되면 1500, 3000짜리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R, 첫 번째 점 클릭하고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제가 정사각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치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정사각형 만들어지겠죠. 2000, 2000 엔터 누르시게 되면 내가 찍은 첫 번째 점으로부터 커서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각형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회전된 사각형을 만드는 명령입니다. 잘 사용이 되는 명령은 아니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회전된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지 좀 이제 먼저 계획을 세워보면요. 저는 이렇게 조금 꺾어진 이러한 사각형을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각도기 모양이 뜰 때 사각형의 첫 번째 모서리 선을 그어 주시는 거예요. 이쪽 방향이나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선을 한번 그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점 클릭해 주시고 저는 이쪽 방향으로 사각형을 회전시킬 거기 때문에 클릭.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두 번째 선을 그리면서 또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 회전이 이루어지겠죠. 한 번, 그리고 어떻게 세워서 할 건지 눕혀서 할 건지 클릭 해주시게 되면 회전된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잘 안 써요. 클릭 똑바로 하시고 이번엔 이렇게 하늘 위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면 세워진 사각형을 만드실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원을 그려볼게요. 단축키는 C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은 일단 중심을 찍고요. 원의 중심을 찍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값을 결정해 주시면 원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C 눌러주시고요. 제일 먼저 원의 중심을 임의의 위치에 클릭해 주시고 반지름을 이렇게 나는 이루게 하겠다. X축에 평행하게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원이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을 그리는 것처럼 반지름 값을 수치로 입력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클릭 이렇게 방향 지정하시고 1000 엔터 누르시게 되면 반지름 1000짜리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원을 그리실 때 습관을 들여주실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의 중심을 일단 찍고요. 이렇게 반지름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되도록이면 X축, Y축, Z축으로 평행하게 놓고 반지름 값을 입력해 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반지름 값 2000 엔터. 그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지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반지름 입력 단계에서 축에 평행하게 반지름을 그려야 한다. 자, 다음은요. 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폴리곤입니다. 단축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버튼을 눌러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각형 그리는 명령은요. 원을 그리는 거랑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이 다각형은 결국 원에 내접하거나 원에 외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찍듯이 다각형의 중심을 찍어 주시고요. 이렇게 축에 평행하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을 입력하거나 클릭해 주시면 다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2000 엔터. 2000이라는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을 만드시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이 육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명령 일단 발동해 주시고요. 원의 중심을 클릭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이드의 개수가 6개로 표현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원의 중심을 클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각형을 그리겠다. 5 엔터 누르시게 되면 이 커서를 따라다니는 다각형의 모양이 오각형으로 바뀌게 됐고요. 다시 한번 8, 다시 한번 3, 4, 사이드의 개수를 4로 입력을 해서 사각형 마름모를 그리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클릭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다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원의 외접과 내접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다각형 발동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사이드의 개수가 4개일 때 마름모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한번 탁 눌러볼게요. 컨트롤 한번 딱 누르시면 이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하시게 되면 이제는 똑바로 정사각형을 그리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클릭, 클릭. 그래서 이 그냥 사각형을 그리는 R 단축키는요, 이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이렇게 선을 그렸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 사각형의 중심점으로 맞춰서 사각형을 이렇게 사방으로 그려야 될 때는 이 다각형을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그리시면 쉽게 중심을 맞추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홀을 그리는 3개의 명령어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투포인트 아크에만 단축키가 A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개도 써보긴 하겠지만 잘 사용이 되지는 않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버튼을 클릭해서 아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반지름 값을 먼저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호의 각도를 입력하는 겁니다. 호도 결국엔 원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에도 원의 중심과 반지름 값이 존재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원의 중심 클릭, 반지름 값 입력해 줍니다. 2500 입력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반지름 위치가 딱 표시가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입력해 주실 것은 각도 값이에요. 방향을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호가 그려지고요. 이쪽으로 하시면 이쪽으로 호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135도다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중심과 이루는 반지름 첫 번째 지점으로부터 각도 135도까지 호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내가 순차적으로 3개의 점을 클릭해서 그 3개의 점을 이어주는, 연결하는 홀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클릭, 클릭 하시게 되면 내가 찍은 3개의 점을 포함하는 이런 홀을 그리시는 명령이 세 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투포인트 아크가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A예요. A 한번 눌러볼게요. A. 자, A는요, 호의 끝점과 끝점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볼록한지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볼록한지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러한 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클릭,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시게 되면 위로 볼록한 호도 그리실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 끝점 2개 정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투포인트 아크 A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 그리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파이, 우리 호를 그리면서 면까지 함께 만들어주는 이 명령을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발동을 시켜주시고요. 이 파이는요, 여기 첫 번째 호를 그리는 방법과 완전하게 동일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원의 중심을 찍어줬죠. 그 다음에 입력했던 것은 반지름 값입니다. 이렇게 반지름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했던 것은 각도 값이에요. 각도 값. 이렇게 방향 지정한 상태에서 135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엔터. 자, 그리는 방법은 완전하게 동일하지만 아까는 호만 이렇게 그려졌죠. 하지만 이제는 여기 원의 중심과 선 하나, 원의 중심과 선 하나를 자동으로 생성하면서
면까지 같이 생성을 시켜주는 명령어가 바로 여기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자주 쓰니까요. 여러분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드로잉 도구에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라인입니다. L 누르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찍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시작점에 선을 딱 연결해서 그리면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지면서 면도 같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선이 도형의 형태로 이렇게 연결돼서 그릴 때는 내가 면을 생성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연결된 선 안에 면은 바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면을 이렇게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웠다 했을 때는요, 다시 한번 내가 면을 생성하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라인으로요, 여기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면은 자동으로 다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드로잉 도구 단축키를 이용해서 우리 기본 도형 그리기 요 모양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케치업에서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실 때 그리는 방향을 고정할 수 있는 단축키가 존재하는데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향을 고정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 F8 직교 모드랑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른쪽 방향키, 키보드의 오른쪽 방향키는요, X축 방향,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고정을 시키는 단축키가 되겠고요. 키보드의 왼쪽 방향키는 Y축 방향 연두색으로 고정을 시키게 되고요. 키보드의 위쪽 방향키는 Z축 방향 파란색으로 고정을 시키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이건 색깔로서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오른쪽 방향키는 빨강, 왼쪽 방향키는 연두색, 위쪽 방향키는 파란색, 이렇게 색깔로서 기억을 꼭 해주세요. 바로 선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재보면 길이가 1000이네요. 자, 먼저 X축 방향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X축 방향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방향키 오른쪽 방향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요. 자, 이제는 내 마우스의 커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무조건 빨간색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만 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정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쪽 방향 지정해 놓고요. 1000 입력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1000짜리 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라인 첫 번째 점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키보드의 왼쪽 방향키 한번 딱 누릅니다. 그러면 내 커서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는 Y축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만 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방향 지정해 놓고 1000 엔터 입력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라인 첫 번째 점 클릭하고 이제는 내가 하늘 위쪽 방향 파란색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키보드의 위쪽 방향키 한번 딱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내 커서가 어디에 있든지 무조건 이제 파란색 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위로 방향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1000 엔터 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고정해서 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각형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각형을 그리는 거는 우리 면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을 그리는 것과 다르게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이 각각의 축에 수직인 면에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R 눌러주시고요. 제일 먼저 X축 방향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키보드의 오른쪽 방향 키를 한번 딱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가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는요, X축 방향과 수직인 면인 X축 방향과 수직인 면인 Y,
Z 평면과 평행하게 도형을 그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 이 빨간색 축과 수직인 면을 그리실 때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 점 클릭하고요. 1000, 1000 입력해 주시면 그려지겠죠. 자, 한 가지 더 여기 아래쪽에 점에 잠시 머물기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위치를 잠시 스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스케치업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각형을 하나 그렸잖아요. 자, 이 사각형을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그릴 건데 Y축의 수직으로 면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선을 여기 끝점과 이렇게 맞추고 싶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R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초록색 방향으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방향키를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끝점이 여기랑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잠시 스냅을 기억할 부분에 이렇게 잠시 머물러 줍니다. 잠깐 갔다가 살짝 떨어뜨리시면 내가 잠시 머물렀던 이 점을 이렇게 그 위치를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그 위치가 이렇게 스냅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방향 지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1000, 1000 엔터 치시게 되면 이 선과 딱 맞춰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위쪽 방향키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R.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를 잠시 머물렀다가 이동하시면 두 개의 점을 스냅점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서요. 여기에 교차 지점이 스냅점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고 이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스냅이 걸려서 뭔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바뀌었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방향키 위쪽 한번 누르시면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000, 1000 입력하시게 되면 이러한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원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C 눌러주시고요. 여기 중심을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잠깐 머무르셨다가 살짝 이쪽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스냅이 계속 걸리죠. 이 상태에서 나는 세워서 X축 방향과 수직인 면으로 세워서 원을 그릴 거기 때문에 방향키 오른쪽 한번 눌러주시고 원의 중심 클릭, 반지름값 1000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C 이번에는 세워서 그릴 거기 때문에 왼쪽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초록색이 됐을 때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 한번 반지름을 입력해 볼까요? 1000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원이 그려지죠.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을 스냅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C 눌러주시고요. 원의 중심을 잠깐 가려고 하는데 원의 중심이 지금 스냅점으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원의 한 개의 점에서 잠시 머무르시게 되면 여기에 중심점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잠깐 머무셨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에도 중심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도 잠깐 머무르셨다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중심점에 잠시 머무르셨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머무르시고 나오시고 자, 이제 됐네요. 여기 중심점이 각각 스냅에 잡혀서 교차 지점이 이렇게 잡혔을 때 원의 중심 클릭, 방향 지정해 놓고 1000 엔터 입력하시게 되면 센터점을 맞춰서
Z축의 수직인 반지름 1000짜리의 원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각형 해볼게요. 다각형 도구 눌러주시고요. 육각형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원의 중심 클릭하고 반지름 500 엔터. 이번에는 세워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머물렀다가 이쪽으로 쭉 나옵니다. X축의 수직인 면에 평행하도록 다각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방향키 오른쪽 클릭 반지름 500 엔터. 자, 이쪽에 잠시 머무르셨다가 이쪽으로 살짝 이동해 주시고 왼쪽 방향키 한번 딱 눌러 주셔서 방향 고정 중심 클릭하시고 반지름 값 500 엔터. 자, 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 A 첫 번째 점 클릭 X축 방향으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요. 방향키 한번 눌러 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500 엔터. 그리고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왼쪽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고 250 엔터 눌러주시면 호가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아크 A 첫 번째 점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위쪽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길이값 1000 엔터.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키 한번 딱 눌러주시고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반지름 값 500 엔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아크 A 클릭해 주시고 왼쪽 방향키 한번 누르셔서 초록색으로 고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길이값 1000 엔터. 이번에는 하늘 위로 볼록해 져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 윗 방향키 한번 딱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위로 지정하신 상태에서 반지름값 500 엔터 눌러주시면 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파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이 Z축의 수직인 반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눌러주시고요. 윗방향키 한번 딱 누르셔서 방향키 고정시켜 주시고 첫 번째 중심점 클릭하고요. 아랫방향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왼쪽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고 반지름값 1000 엔터 그리고 180도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파이 이번에는 세워서 Y축의 수직인 면에 이렇게 세워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 누릅니다. 초록색으로 변경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중심 맞춰줘야 되니까 잠시 머무르셨다가 살짝 떼줍니다. 중심 클릭하시고 반지름값 아래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똑바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의 위쪽 방향키 한번 딱 눌러주시고요. 1000 엔터 이렇게 돌릴 거니까 180도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파이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빨간색이 돼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키 한번 딱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중심 맞춰줄 거기 때문에 잠시 머무르셨다가 이쪽으로 쭉 뺍니다. 클릭하시고 위쪽 방향으로 똑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키 위쪽 이 상태에서 반지름값 1000 입력하시고 엔터 이쪽으로 180도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방향이 고정된 상태로 도형들을 다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이 거의 다 이제 끝이 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도구, 마지막 여기 푸시풀 이 도구를 우리가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면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만들어진 면들은요, 이 푸시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부피가 있는 객체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 푸시풀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푸시풀 도구를 누르시고요. 내가 뽑아내고자 하는 면을 클릭하시고 뽑아낼 방향을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게 되면 면이 뽑아지면서 부피가 있는 객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면을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는 푸시풀 하겠다. 클릭. 면을 클릭하시고 나는 500만큼 뽑아낼 거야. 그러면 500 입력하시고 엔터.
이런 식으로 푸시풀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다 해보진 않고 몇 가지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기 박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윗방향 키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첫 번째 점 클릭 1000, 1000 엔터 푸시풀 눌러주시고요. 면 클릭하신 다음에 위로 방향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1000 엔터 치시면 돼요. 이 푸시풀의 단축키는요, P입니다. 단축키 P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푸시풀 해보도록 할게요. 자, C 반지름이 500이네요. 500 엔터 P 이 면을 클릭하고 위로 이렇게 방향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1500 엔터 쳐주시면 이 모양 만들어지겠죠. 이번엔 육각형이네요. 다각형 눌러주시고요. 사이드의 개수 확인해 주신 다음에 원의 중심 클릭 그리고 반지름 값은 500이니까 500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푸시풀을 누르신 다음에 이 면을 클릭해서 1000 엔터 치시면 되는데 우리 1000의 높이 값을 가지고 있는 곳에 스냅을 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까 우리가 1000을 올렸던 곳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푸시풀을 올리시다가 내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푸시풀 할 그 위치의 높이에 이렇게 스냅을 거시면 그 높이만큼 푸시풀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클릭.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Y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우리가 이거를 세워서 면을 먼저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다각형 눌러주시고요. 육각형 사이드 확인하시고 왼쪽 방향키 한번 눌러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심점 클릭하고 이렇게 방향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6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P 눌러주시고 면을 클릭한 다음에 방향 지정해 놓고 100 엔터 치시게 되면 이 모양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X축의 수직인 요 면을 먼저 그려주셔야겠죠. 파이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요. 빨간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중심점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 방향으로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방향키 윗방향키 한번 딱 눌러서 1500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쪽 방향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180 엔터. 각도값 입력해 주시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P 눌러서 면 클릭하고 방향 지정한 상태에서 300 엔터 쳐주시게 되면 이 모양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푸시풀을 300만큼 한번 우리가 수행을 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P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300이라는 거리값으로 푸시풀을 하고자 할 때 이 전의 거리값을 이 푸시풀 도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에서 그냥 따닥 더블 클릭을 하시면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내가 푸시풀을 했던 그 기억, 이전에 푸시풀을 했던 그 기억을 저장하고 있어서 바로 그 거리값과 그 방향으로 푸시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P 따닥 300으로 푸시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케치업 기초 강좌 2강 오늘은요, 여기 드로잉 도구 10가지와 여기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요,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고 부피가 있는 객체까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강좌 3강에서는 여기 있는 이동 도구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회전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동과 회전을 하시면서 복사는 어떻게 하는지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3강에서 스케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3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